보건소 아무나 가면 1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요.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생각보다 그래도 적은 편이냐. 저 같은 경우는 예약하셨어요. 실제로 검사가 어떻게 얼마나 아팠어요? 사실 많이 아팠어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격리는 다 하고 온 상태고요. 8월 19일에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시청 본관 공무원 중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옵니다. 서울시청 기자실도 2층에 있어서 서울시는 어제 출근한 기자들에게도 격리 후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8일에 시청 출입기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특별히 그때 같이 시청 출입기자실에 있던 취재기자 양소연 기자를 또 모셔봤습니다. 그때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어떻게 검사 대상자가 됐는지. 역학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앞서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청 본관 2층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무자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청의 방침이었고, 저희들은 이제 추후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김희건 씨는 서울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온 19일에 다짜고짜 보건소를 찾아가셨다면서요? 빨리 가서 받으면 좋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내가 검사 대상자라는 것을 인근 보건소에 갔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해서 왔다.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안 해줘요? 이렇게 문자나 이런 문서를 받으신 게 있으시냐 그래서 아직 그런 거는 없다.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건소 아무나 가면 검사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 해주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검사 대상이다 라고 이제 통보가 된 사람만 해외에서 입국을 했거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람이 기존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된 경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접촉자고 누가 접촉자가 아닌지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라든지 정부나 질본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수검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제적인 차원에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왔다, 내가 좀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는 것 같아서 왔다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의심이 되고 불안할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양소연 기자 같은 경우는 이번 검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선제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 의료기관. 네. 그 민간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시간도 이제 18시 이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거기서도 이제 보건소에 갔을 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학조사 차원의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게 돼요. 이를테면은 최근에 해외를 갔다 왔는지, 내지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그런 문진표 작성한 것을 토대로 이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군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감염 위험도가 높으면 비용은 저렴해지고 받을 수 있도록, 아닌 경우에 높아심에 왔을 때는 좀 더 비용을 내고 스스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1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5만 원? 6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보건소를 갔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 영상도 용산보건소 기준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사실 보건소마다 기다리는 방법, 절차 이런 게 조금씩 상의는 해서 저는 서울 강서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저희 둘만 해도 검사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오셨냐. 그 사정을 설명해드리니 검사 대상자가 이제 맞기 때문에 들어가서 서류를 작성을 했거든요. 전화 안 했어요, 전화? 전화는 안 했고요. 문자 보여드렸습니다. 문자 보여드렸더니 바로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예. 전 전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보건소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문진표도 제가 작성을 안 했어요. 그 상황실하고 통화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 거기서 다 물어보고 거기서 작성을 해가지고. 네, 서류를 작성을 했고요. 직장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직원분이 한번 검토를,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검토를 하시더니 뒷장에는 격리 통지서 이런 게 있어요.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뭐 이런 처벌을 받는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는 없었어요. 열은 이렇게 직원분이 직접 재주셨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줄을 이제 서라고 하셔서 이게 처음에 가면 지금 희건 씨 보면은 네. 손에 비닐 장갑 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스크는 끼고 가셨을 거고 본인이. 그렇죠. 비닐 장갑도 본인이 준비해 간 거예요? 아닙니다. 비닐 장갑이랑 소독제는 여기서 그렇죠. 주셨어요. 그러니까 손 소독을 먼저 한 다음에 비닐 맞습니다. 장갑을 끼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줄이 꽤 길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적은 편이네요. 제- 아침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이것도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9시부터 18시까지만 딱 맞아요. 하실 수 있고 17시 30분 전에는 가셔야지. 그리고 일부 보건소의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몇 시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예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약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빠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10분 기다렸어요. 켜놓고. 전화기를 켜놓고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전화기 10분 켜놓고 예약해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다음- 이게 다 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건소 직원분도 저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좀 지쳐있는 모습이네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는 한 4시간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역학 1, 2, 문진, 뭐 검사 1, 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역학이라 그래서 저는 그 뭐 보통 확진자분들 나오면 이렇게 막 쓰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간단한 경위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나눠주시고 키트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의자에 앉는데 이제 앞을 보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보건소 직원과도 이제 대화를 안 할 수 있게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요. 이게 그거잖아요. 검사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이제 2가지 면봉이 들어있는데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검사실이고요. 맞아요. 이모님은 이제 애기 2명까지 검사시키시느라고. 애기들 울진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갈 때까지도 애기가 못 받고 있더라고요. 아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안에 직원분이 계시고 예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저를 맞이하십니다. 소지품 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제가 정작 받는 거는 찍지는 못했어요. 받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이 그 유리창 너머에서 그 바깥으로 장갑을 이렇게 끼고 네, 손을 뻗어서 우리가 가져간 그 진단 키트를 받아가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 연봉 2개를 꺼내죠. 간단합니다. 하나는 입을 벌리라고 하셔서요. 입 안쪽을 채취하시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넣을 때 목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다가 소리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 하는 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더 깊은 곳에서 켈록켈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 켈록켈록 하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코에다가 한번 집어넣어요. 이거는 경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아플 수 있다고. 얼마나 아팠어요? 근데 저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고 가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를 받았을 때는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때 뭐 꿀팁이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꿀팁이요? 네. 무슨 꿀팁이요? 아니 뭐 질문 같은 거 어떻게 코로나19 하면 검사 이제 받을게요. 좀 안 아프게 그 순간을 참으실 수 있는지. 가기 전에 이제 주문을 외웠죠. 나는 어른이다. 참을 수 있다. 어차피 이거 끊는다. 이렇게 주문을 3마디 외우시면 안 아프다고 다- 합니다. 다 뒤에 바로 이렇게 넣는 통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꽂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문서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48시간 내에 문자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도보 또는 자가용으로 귀가해 주시고 다른 장소를 들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검사받는 장소까지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나? 자차나 도보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안 되고. 좀 불가피하게 좀 걷기에 너무 먼 거리고 내가 운전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방역 택시라는 게 라는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분들이 입국을 하셔서 집까지 가실 때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방역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 차로 이동할 그 상황이 되지 않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뭐 방역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근데 아직까지 방역 택시에 대한 택시에 대한 정보가 정보가 맞아요.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좀 그런 방역 택시나 이런 교통 수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시간을 이제 재놨는데 오전 11시 40분 정도에 검사를 마쳤어요. 다음날 오전 8시 16분에 문자가 온 거니까 정확히 한 20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왔고, 저랑 같이 받은 양소연 기자도 비슷한 시간 정도 걸렸고, 또 다른 취재진들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만 하루 정도 생각하시면. 근데 보건소마다도 좀 상의하고 검사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꼭 답답하더라도 다시 요즘 정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좀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 이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코로나랑 관련된 취재를 참 많이 나가고 그런 동선도 많이 따라다녀보고 했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면서 느낀 거는 본의 아니게 스스로도 뭔가 불안하고 좀 죄책감도 들고, 민폐를 끼치는 예, 느낌이죠.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같이 조심을 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이렇게 뭐 죄책감 위축되지 가지실 필요 말고. 없고, 그냥 당당하게 검사 절차에 따라 잘 받으시고 대신에 방역수칙을 잘 잘 준수하고. 지키시고, 네,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일이 없어져야겠지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잘 지켜가지고 받아주시고